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들고 나왔다가 당 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나름대로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판을 흔들어야 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사면 카드를 일종의 반전 카드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꼼수가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 결국 이 사면 이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세를 강탄. 예. 이걸 저는 이제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제 그 문재인과 이낙연의 그 합작품이다. 문재인과 이낙연의 그 합작품으로 예. 사면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 대깨문들의 거센 반발에, 예. 대깨문들이잖아. 대깨문들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예. 이걸 거짓말로 저는 이낙연이가 이제 뭐 문재인하고 교감 없이 혼자 했다고 계속 그 혼자 결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 비유컨대 옛날에 6.29 선언 있죠. 맞아요. 6.29 선언 87년도에 노태우 6.29 전두환. 선언이 노태우가 내 혼자 했다. 예. 전두환하고 아무 상의 없이. 이거보다 이게 더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네. 이낙연 스타일이 이낙연이가 이제 그 문재인이 그 전용기 타면 문재인 자리에도 안 앉고요. 그다음에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드는 신중한, 그래서 별명이 음중 총리 아닙니까? 음중 낙연. 신중 낙연. 예, 음중하게 지켜만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요. 그러기 문재인이 그림자도 안 밟아요. 예. 전용기에 의자도 안 앉는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걸 자기 혼자 결단한다? 문재인하고 교감 없이? 이거 이게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낙연이는 이제 그 항상 3등이잖아. 예. 이걸 이제 돌파해보자는 승부수 욕구.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어차피 이게 본인이 사면 안 해주고는 좀 어렵거든, 여러 상황이. 예. 본인도 이게 나중에 교도소 가면 또 사면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사면 안 해줄 수 없는 1월 14일 되면 박근혜 재판 확정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가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둘 다 계산 못한 게 있었지. 야, 대깨문들이. 이렇게 대깨문들이 역풍이 이렇게 세려. 세나. 예. 완전히 그 역풍이 하루 만에 그냥 거둬들인 거죠. 자기들에게 뭐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 근데 누가 반성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조건이냐 말이야. 반성하고 사과하라는데,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조건. 감옥에 있는 결국 이제 두 분이 그라들인 그럴 거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선행 조건이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사면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리더십 위기를 맞은 것이고, 지지율도 이 사면론 내놨다고 그게 좀 자기한테 플러스 될 줄 알았더니 완전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이가 과연 일어설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부터가 저는 의심이 들어가요. 원래 이제 끝났다 봐야죠.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예. 저는 이제 1배부터요. 1배 있잖아. 우리 거구 사이트 1배. 예. 1배도 이게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대깨문들 사이트 있잖아요. 예. 그것도 들어가 봅니다. 방송하려면 이제 그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예, 손자병법에도 있잖아요. 예.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제가 지금 대깨문들 사이트 여러 개 있잖아요. 가보니까 전부 이게 한 90% 정도가 뭐냐. 이낙연이 이제 그 당권이고 대권이고 이낙연이 끝났다. 예. 그럼 이게 대권은 누구 주느냐? 대권은 추미애다. 그 다음에 당권은 박주미다. 이게 90%가 넘어요. 뭐 제가 봤더니 추미애 칭찬거리, 야, 추미애 아우라가 있네. 노무현 같은 그러니까요. 대통령 아우라가 있네. 이러면서 예. 이게 추미애는 대권 주자가 됐고, 윤석열이하고 대선에서 붙어야 된다. 윤석열하고 제가 보기에 10배 차이 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 추미애 대권, 그 다음에 박주민 있잖아요. 네. 요 서울시장은 근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낙연이 당권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박주민 가입니다.
이런 식의 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은 이게 어떻게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기도 전에 엄청나게 상처만 입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재명이는 옛날에는 안 된다더니 이제 가만히 있어. 내까지 뭐 안 된다 하면 대통령한테 뭐 부담 준다고 이번에 침묵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이낙연은 이게 그 완전히 이번에 승부수도 놓기 전에 이미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보면 좀 얍사그닥을지 이런 때 또 딱 차별화 전략을 썼더라고요. 촛불은 기득권벽을 무너뜨리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검찰, 사법, 언론, 금융, 관료, 재벌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해야 한다. 기득권 카르텔 지금 대깨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기득권 카르텔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또 탁 영합해가지고 한 사람을 말아 올리는 거 보면 이재명이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봤자 게요. 이재명이가 아무리 이제 그 대깨문들한테 구애를 해봤자 그래도 대깨문 이미 옛날에 이때다 하고 이미 해경궁 홍씨 있잖아요. 예. 해경궁 홍씨 틈새 파고. 그때부터 이게 이미 끝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대깨문들이 제가 사이트 가보니 이재명은 원래 뭐 논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도 끝나고 그래서 놓은 게 추미애 대망론이라는 게 추미애 대망론 아우라가 이게 지금 있다는 거 왜 아닙니까? 대깨문들은 아우라가 있죠.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 발표 중에 가장 가정스러운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국민적 동의와 뭐 당사자의 반성을 전제한다. 차라리 안 해주면 안 해준다 하지. 누가 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사면을 문재인한테 사면해달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면은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맞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도 이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권한이 아니라 보는 거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문재인이는 저는 대통령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우파가 자유우파가 사면해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낙연이가 마음대로 꺼내놓고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뭐 국민 합의고 반성하는데 자, 저기 그 국민이 누굴 말해요? 그 국민이 대깨문들 여론조사 30% 놓지만 실제 여론조사 20% 빼면 10%그 대깨문이 그게 다 국민 전체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성이 뭡니까? 옛날에 뭐 사면 전두환 노태우부터 모든 사면이 반성해가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명숙이는 반성했습니까? 이석기는 반성합니까? 이광재는 반성했습니까? 사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억울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대통령 두 명한테 너 이게 반성해. 이 말은 이게 두 번 죽이는 부관 참시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굴욕적으로 내가 풀려나려고 반성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조건을,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서 비겁하게 저는 꼼수를 선다. 이래 보는 거예요. 두 분 다 억울한 측면도 있고 연세를 보나 뭘로 보나 물론 이제 법적으로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은 사면하는 데는 아무런 이제 조건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걸림돌은. 그러면 즉각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2017년 3월 달에 수감되어서 지금 이제 그 3년 10개월이 넘었어요. 최장입니다. 우리나라 4년 다 돼가요. 4년. 그 다음에 MB도 그 89령에 지금 1년 3개월 이상 수감 생활 했잖아요. 보석 기간 빼더라도. 또 건강 상태도 두 분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를 제가 용관한 거예요. 세 가지. 제 생각은. 자, 첫째, 사면은 첫째, 즉시 석방해라. 오늘이라도 즉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석방해라. 그렇죠. 뭐 사과 어쩌고 저쩌고 반성 어쩌고 저쩌고 뭐 국민 동의 어쩌고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라. 자, 세 번째,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석방해라. 이 말은 사면이든 그럼 그 전이라도 보석도 지금 있어요. 대법원에. 예. 또는 이제 그 형집행 정지. 예. 지금 박 대통령 다 형집행 정지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MB도 신청했잖아요. 네. 따라서 사면이든 보석이든 형집행 정지든 형식에 구애 없이 석방해라. 이 세 가지를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충분한 방법이 있네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중순쯤 되면은 연두 기자회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기자들을 하도 안 만나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게 한 서너 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언론과 접촉을 끊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 취임사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직접 언론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뭐 그것만 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뭐 다 안 지키니까. 그런데 연두 회견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답을 하나. 아무래도 자기도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거기에 무슨 전제조건 달아서 국민적 동의 뭐 어디 동의를 얻으라는 게 대깨문들이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문재인의 이제 스타일을 보면요. 노무현하고는 이게 완전히 반대거든요. 노무현이라면 이게 사면했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는 이때까지 4년 동안 끊임없이 한 눈으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귀로만 들어요. 보통 이게 두 눈으로 두 귀로 들어야 되잖아. 네. 근데 문재인이는 한 눈, 오른쪽 귀는 감고 닫아버려. 오로지 이게 대깨문만 바라보고 정치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문재인이가 이번에 뭐 기자회견에도 사면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문재인 때문에 또 이게 뭐 한마디 문재인을 좀 이게 공개할 게 없나. 이 고전 역사책을 쭉 보다가 이게 제가 구절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이게 꼭 사면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당나라 때 200 있잖아요. 예. 두보. 네. 두보는 이제 시성. 그 다음에 200은 이태백. 시선. 시선이라고. 선선을. 시선 200 있잖아요. 200인데 제가 시를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원별리. 원이 멀다는 뜻이에요. 예. 먼 이별할 때 별리. 예. 그러니까 머나먼 이별, 영원한 이별 이런 시가 있어요. 원별리.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문재인한테 꼭 들어주실 건데 이런 식구예요. 해석하면 임금이 왕이죠 대통령. 임금이 위엄을 잃으니 용이 물고기가 되고 그다음에 임금이 권세를 잃으니 호랑이가 지새끼로 변하네. 아. 야, 저는 이게 딱 와닿더라고. 그러네. 임금이 위엄을 잃어버리니까 용, 옛날에 임금 용이잖아. 예. 용이 물고기가 되고 이제 조국이 이야기한 대로 가분기가 된 거지. 가분기가 된다. 국민이 가분기가 아니고 문재인가 가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금이 권세를 잃으니 호랑이가 지새끼로 변하네.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물고기가 되고 지새끼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또 조국이 말 있잖아. 물에 빠진 개는 건지면 안 되고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고 노신이 한 말 있잖아요. 조국이 이 물에 빠진 지새끼 있잖아. 물고기 이게 살려주면 안 돼요. 물고기 이게 다시 뭐 이게 밖으로 놓은 걸 물에 이어준다든지 지새끼 살려주면 안 되고 저는 이번에 올해 죽도록 왜 지새끼도 이게 살려주면 고향이 뭡니다. 살려주던 게 고마운 거 몰라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권 이미 완전히 레임덕 데드덕이 됐고 지금 이게 물고기가 되고 지새끼가 됐는데 지금도 이게 조국이 말처럼 죽도록 때려 패가지고 완전하게 정권을 교체해서 좌파의 씨를 말려야지 안 그러고 이게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니까 이 말씀을 이제 꼭 드리려고 오늘 박사님께 200의 시 원별리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뭐 200의 시를 떠나서도 기왕에 이 사면론이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대깨문들 눈치를 보면서 자고 우면하지 말고 여러 상황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몇 가지 조건 몇 가지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